15일 광복절 하루 전부터 시작된 폭우로 일본 전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 일본의 서부는 도로와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중부 지역 나가노현에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열도 최남단에 있는 규슈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배수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호우로 단 하루 만에 수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소방청마저 손을 놓을 정도의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홍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오카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지속적으로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끝나지 않는 호우에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절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을 뒤덮은 폭우와 홍수, 일본에 내려온 재앙에 대해 일본인들의 반응과 무력화된 일본의 재난 방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일본에는 하늘의 뜻인지 전날부터 내린 엄청난 폭우로 인해 일본 전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슈를 비롯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비가 그쳤지만 도쿄를 비롯한 전국 각지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강요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15일 일본 서부와 일본 동부 태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호우에 대한 특별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 호우는 15일부터 16일까지 지속적으로 내려 홍수 피해를 입은 일본의 중부 지역과 규슈 지역의 복구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강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언론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전선은 20일쯤에나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재난의 피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류타구로 예보실장은 15일 인터뷰를 통해 2층이나 절벽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대피를 고려하고 즉시 대피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큐슈와 히로시마는 1000mm에 달하는 집중강우가 내렸으며 앞으로 400mm 이상은 더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TV에 따르면 15일 새벽 산사태가 발생하여 야마기와 주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시적으로 폭우가 약화되었지만 다시 호우 전선이 북상하고 있어 또다시 큰 폭우가 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재해대책본부는 현재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산악지형인 일본 열도의 특성상 홍수의 피해만큼이나 산사태와 토사붕괴에 의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나가와 현에서는 480mm에 달하는 폭우로 인해 수많은 토사가 붕괴되고 현내의 각 지역에 경계 레벨 4단계의 피난경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피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우는 현재 진행형으로 8월 17일 화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사태와 토사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치바TV에 따르면 도쿄의 인근 도시인 나리타시에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나리타시의 전 지역에 걸쳐 크고 작은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일본의 호우재해로 인해 기상청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여 기상청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날씨 정보를 알 수 없어 NHK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취약한 IT 환경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각지에 발생할 정도로 폭우에 대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폭우에 대한 대책에 실패했고 이번엔 전국 각지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일본은 이런 큰 물난리를 겪었었는데요. 그런 큰 재난을 겪었음에도 일본의 홍수와 재난 대책은 일본의 느린 아날로그 행정 업무 처리 속도로 인해 제때 갖춰지지 못했고, 그 결과 올해에는 더 큰 역대급의 재난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부에서는 코로나 방역 실패와 홍수의 대비 실패로 큰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확진자는 2만 명이 넘어가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의 반응을 고고투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작년에도 큰 홍수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났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면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삶이 너무 힘들다. 확진자는 2만 명을 돌파하고 전 지역에서는 홍수로 큰일이 나버렸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엉망이 돼버렸다. 당국은 올림픽만 신경 쓰느라 다른 재난에는 전혀 대처하고 있지 않았다. 이게 자칭 선진국인 일본의 현실이지. 이 정도의 재난이면 예전 지진 때처럼 다른 나라의 구조대라도 파견을 요청해라. 일본 소방대 인력으로는 완전히 부족하다. 한국의 소방대나 구조대를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일본은 답이 없다. 바뀌질 않는다.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사태를 반복해야지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치를 돈이 있으면 국민들의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난 피난을 했지만 집과 차가 걱정이다. 차고에 세워둔 차는 살릴 수는 있을까? 집도 어떻게 원상복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곧 있으면 패럴림픽인데 패럴림픽을 치르기 전에 일본은 수몰되어 있는 거 아닐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산 옆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산사태 뉴스로 무너지는 집들을 볼 때마다 산 근처에 집을 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전부 물에 잠겼다. 집과 차의 수리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너무 걱정된다. 한국이 도와주면 안 될까? 바로 옆 나라니까 구조대가 출발하면 바로 도착할 수 있을 텐데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해달라고 해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일본은 재난에 대한 대비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안전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코로나는 확진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 2만 명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올림픽이 먼저인가? 총리가 아베이거나 스가이거나 다들 똑같다. 자민당이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무너지는 거야. 지난달에 홍수도 제대로 대비 못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었지. 지금 일본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벌어지고 있어. 이제는 재난이 없는 한국이 부럽게만 느껴진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과거 일본의 굴욕적인 날과 같은 날에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 신은 우리 편이 아닌 건가? 할아버지가 잘못한 벌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겠지? 일본과 중국은 홍수로 가라앉고 있는데 한국만 멀쩡하다. 일본의 홍수방지 대책은 세계 최고라며 그런 말을 한 인간은 물에 잠긴 이 동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짓거려봐라. 일본에게 필요한 건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획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방이 필요했던 거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폭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폭우는 기상청의 예측으로는 짧게는 수요일에서 길게는 일요일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안전대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방역 쪽에서는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 체계가 붕괴되었고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더욱더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에 치를 돈이 있었다면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일본이 이런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재해로 무너지는 중국과 일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재해 대책에 대비해 유사시 재해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